이거를 저희가 매번 바꿀 때마다 이렇게 이제 그 각각의 JSP에다가 전부 다 수셔넣기를 전부 다 하면 좀 이제 헤더 부분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배제시키고 그냥 이렇게 인덱스를 잡고 헤더는 여기다 집어넣고 리지.jsp 여기다 집어넣고 푸터는 여기다 집어넣자, 이렇게 이제 사용할 수 있거든요. 써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각각 끼워 넣기를 하는데 요걸 구성을 하는 거죠. 구성하고 있는 것을 그 index.jsp로 만드는 거예요. 메인의 index.jsp로 만들고, index.jsp가 원래는 이제 그 메인 페이지 그 URL 로컬호스트만 치면 실행되는 이런 페이지에 해당되는 게 이제 index.jsp라고 볼 수 있고요. 하시면서 이제 헤더 집어넣고 이제 부터 집어넣고 그 다음에 URL 그 요청한 URL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제 붙게 만드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한번 저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만들 거를 제대로 만들어 사용해 보겠습니다. header.jsp를 클릭하시고요. header.jsp 클릭해 주세요. 그 div를 한 개 만들어 놨는데 div 안에다가 저희가 이제 버튼 같은 것들을 이제 몇 개 만들어요. 로고도 집어넣고 이렇게 하려는 것을 이제 집어넣으면 되고요. 저희는 메뉴가 중요하니까 메뉴에 해당되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를 버튼으로 만들어도 되고 뭐 이미지로 만들어도 되고 링크 걸어서 사용하는 거 텍스트로 만드셔도 됩니다. 만들어도 되는데 저희는 이제 버튼으로 일단 만들어서 사용하고자 하려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홈 버튼 한 개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만드시고 이제 앵커 태그를 이렇게 저희 구조는 앵커 태그 href 이꼬를 쓰시고 상단에 찍으시고요. 여기다가 작성을 해서 여기다가 이제 메인에 해당되는 것을 집어넣는다는 거죠. 집어넣어서 사용하시는 것을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튼을 만드세요. 버튼 태그를 만드시는데 버튼 태그를 만들더라도 뭐가 없어요? 폼 태그가 없으니까 데이터 이런 페이지 이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페이지 이동이 일어난 것은 앵커 태그로 작성을 하시는 거죠. 앵커 태그로 작성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되셨죠? 사용을 해주시고요. 앵커 태그는 이제 슬래시 그 홈 버튼 여기 가는 게 홈이라고 해서 이제 메인 버튼에 해당되는 홈 버튼을 한 개 만들고 홈을 누르면 맨 처음 페이지에 오도록 만든다. 되시겠죠? 맨 처음 페이지가 현재 그 존재하지 않으니까 메인에 main.jsp 이런 걸 한 개 만들어서 여기다 이제 메인입니다. 이런 거 이제 한 개 만들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슬래시 쓰겠습니다. 슬래시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메인에 main.jsp 이렇게 해서 이제 그 URL을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사용을 쓰시면 이게 이제 저희가 작성을 해가지고 사용하실 때 이게 메인 페이지로 가라는 건지 뭐로 가라는 건지 좀 알 수가 없어요. 되시겠죠? 알 수가 없어서 전부 다 인덱스로 전부 다 URL을 쓰면서 작성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쓰시려면 인덱스를 만들기 좀 그러네요. 요거는 다음에 이제 서블릿 할 때만 만들어서 써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URL을 한번 변경시켜서 가면은 그 URL 변경된 거를 다시 받아다가 쓰는 것을 URL 어떤 JSP를 쓰지 이런 것들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잘 안 되네요. 아시겠죠? JSP가 이미 있고 걔를 선택하면서 그 앞뒤로 이렇게 집어넣자 이게 잘 안 돼요. 이해되시죠? 클릭해서 만드는 것까지는 돼요. 만들어서 사용하시는데 이건 이제 위아래로 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위아래로 서블릿을 쓰지 않은 이상 위아래로 붙여서 사용을 해서 써야 돼요. JSP is URL이죠. JSP가 슬래시 보드 슬래시 저희가 안타깝게도 저희가 이제 그 URL을 만약에 저희가 이제 슬래시 쓰신 다음에 보드 슬래시 list.jsp 라고 한 다음에 요 자체가 URL 얘가 컨트롤러이기 때문에 얘가 바로 받아가지고 처리를 해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제 서버 쪽에서 이쪽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를 인덱스로 가도록 만들어서 사용하기에는 좀 복잡하다 이거죠. 처리문이 복잡하니까 이런 것들을 쓰기에는 좀 그래요. 그 얘 자체가 URL is 그 페이지에 그 표시하려는 페이지에 해당이 되니까 여기 만약에 슬래시 노티스 이거 잡아낼 수 있습니다. 노티스 밑에 뭐 list.jsp 이렇게 해서 잡아낼 수는 있는데 이런 URL에 JSP에 해당되는 게 오면은 무조건 이제 그 index.jsp로 보내자 이것도 가능하긴 해요. 서버 쪽 설정을 하시는 김에 설정하는 것까지 전부 다 한번 해드릴게요. 설정 JSP로 하는 게 아니라 서블릿을 보내야 되나요? 서블릿을 한 개 만들어야 되나요? 귀찮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자바 프로그램을 짜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예, URL 이꼬로 페이지예요. 그렇게 이렇게 작성을 해 놓으시면 이제 이거를 띄워붙이기는 안 되니까 이거 나중에 이제 시간 되시면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거 진행할게요. 그 다음 거 뭘 할 거냐면 이왕 HTML을 여기 붙이고 헤드 집어넣고 이렇게 붙이려고 그래요. 그럼 각 페이지마다 여기 페이지마다 전부 다 여기 인크루드를 전부 다 집어넣어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인크루드를 집어넣어서 만들어야 합니다. 아 이거 귀찮네요. 귀찮아요. 아시겠죠? 귀찮기 때문에 얘를 한꺼번에 하자를 할 수 있어요. 한꺼번에 하자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 들어가 있는 거는 JSP입니다. 이쪽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는 이제 JSP 파일이고요.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거는 헤더 그 JSPF 파일이에요. JSPF 파일이고요. 여기 header.jspf입니다. 여기 밑에 있는 것도 JSPF입니다. JSPF를 이렇게 붙이자. 뭐가 나오면 JSP가 나오면 이거 붙이고 이거 붙이자 자동으로. 아시겠죠? 이걸 설정에 의해서 할 수 있어요. 설정에서 단 서버를 리스타트 하셔야 돼요. 반드시. 얘는 서버 리스타트 안 하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여차하면 클린도 시켜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여차하면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쪽에 헤더.jsp는 이제 일단 요거는 그냥 내비두시고요. 내비둬서 이게 헤더.jsp를 고쳤지? 헤더에 해당되는 것을 고치려고 한다는 거죠. JSP는 고치긴 할게요. JSP를 이렇게 고치는데 지금 헤더 JSP가 아니라 작업은 JSPF를 하셔야 돼요. JSPF. 그래서 헤더.JSPF를 더블 클릭해서 이거죠. JSPF에 해당되는 거, JSPF에 해당되는 것을 고쳐야 한다. 아 밑에 있네 밑에. JSPF가 왜 자꾸 안 나오지? 이렇게 했는데 밑에서 나왔어요. 요거를 고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고쳐서 사용하는 걸로 쓰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 링크를 일단 걸어 볼게요. 그 header.jsp 안 쓰고요. 됐죠? 그 다음에 footer.jsp 안 써요. 지금 이제 그 F로 되어 있는 걸 하고 패턴이 .jsp로 나오면 이렇게 .jsp로 나오면 여기 앞에 붙이고 뒤에 붙이자 뭐 이렇게 쓸 거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게시판에 list.jsp에서 저희가 include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include 해가지고 include 디렉티브를 해서 이제 list.jsp에다가 저희가 그 위에 붙이고 아래 붙이자라고 썼던 거 이건데요. 얘는 이제 이미지네요. 이미지 위에 붙이자 없네요. 여기 include 디렉티브 그냥 실습으로 메인에다가 넣어서 한 거죠. 리스트에 직접 적용시키신 건 아니고 혹시 적용시키신 분들은 다시 고치시면 돼요. 아시겠죠? 원래대로 고쳐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서버가 돌아갈 때 설정하는 파일이 필요합니다. 그게 무슨 파일이냐면 web.xml이라는 파일이에요. web-rf 밑에 web.xml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없어요. 현재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없으시면 좀 곤란한데 아시겠죠? 예, 쓰기가 좀 그래요. 그리고 XML을 만들어요. 이제 여기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web-rf입니다. web-rf에다 오른쪽 마우스 눌러주세요. 누르시고요. new 하세요. new 하시고요. 원래 프로젝트 만들 때 저희가 만들어 놨으면 괜찮은데 지금 이제 만들어 놓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새롭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해서 new 하시고요. 거기다 뭘 하시냐면 이쪽에 이제 JSP 파일이 아니라 이제 XML이에요. XML인데 없네요. 데이터 ML이니까 뒤에 ML이니까 뭘로 저장해 놓은 거예요? 태그로 저장해 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태그로 X니까 확장된 마커 랭귀지입니다. extends가 extends EX의 X입니다. X. 아시겠죠? 그렇게 사용하시는 건데 order 누르세요. 제가 그 태그 같은 것을 마음대로 만들어서 쓸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사용할 때 이제 extends 여기 XML 마크업 랭귀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사용하는데 이미 저희는 만들어진 이제 태그를 만들어진 걸 사용할 거고요. 여기다가 이제 XML 파일입니다. 선택하시면 돼요. 선택하시고 next 눌러주세요. next 눌러주시면 파일은 웹입니다. 웹.xml XML 해서 엔터 치세요. 그러면 이런 형식으로 나오거든요. 이게 노드가 항목이고요. 항목 오른쪽에 값이에요. 값. 아시겠죠? 값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저희가 할 때는 이런 걸로 봐서 하기는 좀 그래요. 그래서 source 클릭하세요. source 클릭하면 이렇게 나와요. source. 되셨나요? source를 클릭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 이렇게 나오시고요. 여기에다가 저희가 이제 사용하시려고 그러는 거를 이제 쓰려고 그러는데 카페 갑니다. 카페. 이 앞에 뭐 이런 선언해 주는 게 좀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카페에 가셔가지고 카페 웹장 로그인 하세요.
예, 로그인 해주시고요. 네. 로그인 해주시고 여기다가 이제 그 웹.xml이라고 웹.xml 쳐주시면 그 웹.xml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웹.xml에 해당되는 게 좀 나오는데 여기 한글 필터 뭐 스프링 한글 필터가 포함이 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아무거나 상관이 없어요. 아무거나 서블릿도 좋아요. JSP 서블릿 괜찮으니까 6677번 이게 클릭해서 웹.xml 클릭하십니다. 어차피 소스나 이런 것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하고 싶은 거는 뭘 하고 싶으냐면 이런 거는 이제 암기를 못 하거든요. 이런 거 암기해서 쓰세요 하기 되게 힘드니까 아시겠죠? 힘드시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그 프로젝트를 만들 때 웹.xml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면서 썼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그걸 안 했단 말이에요.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소스가 필요해요. 이런 소스를 이제 복사를 합니다. 웹 app 태그고요. 웹-app 꺽쇠 표시 나오니까 태그다 이런 얘기죠. 태우고요. 이걸 복사하세요. 복사하시고 다시 이클립스 오신 다음에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는 거예요.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엔터 치세요. 이게 한 줄로 쫙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꺽쇠 표시 슬래시 하면은 여기 이제 여기 태그의 시작, 여기가 끝 이렇게 됩니다. 웹App 태그의 시작, 태그의 끝 이렇게 해서 됩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자바 X 뭐 이렇게 써져 있는 게 뭔가 있다 이렇게 나오네요. 여기 경고창 나오고 있는데. 로케이션 부분에 해당되는 게 좀 요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XML에 이렇게 슬래시 app부터 컨트롤 X, 컨트롤 V 저장하겠습니다. 컨트롤 X, 컨트롤 V 했더니 이제 오류가 없어졌어요. 이게 태그가 막아져서 예, 희한하죠. 예. 그리고 이제 이걸 보시면 지금 XML 네임스페이스 이제 네임스페이스가 이름을 붙여놓은 건데요.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름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거 쓰는데 여기 HTTP에서 이런 이름으로 URL로 되어 있는 걸 보시고 이 네임스페이스에 대한 로케이션이 있어요. 위치가 요 로케이션 이게 네임스페이스 요 네임스페이스에 해당되는 여기 보시면 쭉 뒤로 가시면 여기 네임스페이스에 해당되는 위치가 여기 있는데 여기 쭉 끝에 보시면 뭐라고 되냐면 여기 XSD라고 나와요. 되시겠죠? 이거 XML에 대한 태그에 해당되는 스탠다드 데피니션 파일이에요. 그 뭔가 태그를 선언해 놓은 파일이 여기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태그 여기서 태그가 선언되어 있는 것만 사용할 수 있어요. 다른 건 사용할 수 없고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복사를 이런 것들은 이제 쭉 이렇게 쓰다 보면은 오탈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가 이런 오탈자 다 찾아내는 게 여기서 엔터 치셔도 돼요. 태그 끝나기 전에만 이제 이렇게 잘 쓰시면 되고 주황색이 이제 항목 얘가 꺽쇠 표시가 있으니까 얘가 태그 아시겠죠? 꺽쇠 표시가 시작된 거 태그 요게 뭐죠? 요게 속성 뒤에 이꼴 뒤에 있는 게 값 이해되시죠? 예, 이꼴이 있으니까 오른쪽 거를 왼쪽으로 저장을 해 놓는다. 되셨나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XML NS 네임스페이스에 XSI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인스턴스의 약자 I를 쓴 거고요. I 써가지고 사용되는 건데 이거에 대한 이제 그 이런 정리 스케마 뭐 구조입니다. XML 구조를 만들기 위해 사용된 것에 대한 네임스페이스가 있고 이 구조에 해당되는 것은 위치가 여기 있다 이렇게 해서 사용되고요. 그다음에 아이디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버전이 있습니다. 버전. 그래서 로케이션이 있고 이렇게 속성이 네임스페이스 XSI가 있고 이제 XML 네임스페이스가 있고 그다음에 XXI에 대한 스키마 로케이션 구조를 만들어 놓은 위치가 있어요. 위치 파일이 실제적인 파일이 있어야 되고요. 아시겠죠? 이 파일이 있어야 얘가 오류가 나지 않아요. 근데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자동 완성도 되고요. 됐죠? 이런 게 작성이 되어 있어요. 이제 주석 막 처리하고 싶은데 주석 처리하면은 중간에 주석 처리하면 오탈자가 나가지고요.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이제 해드리면 되고요. 요 안에다가 뭔가를 쓰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작성에 쓴다. 그리고 요 사이에 요 태그 사이에 여기는 태그의 시작, 여기는 태그의 끝. 슬래시. 아시겠죠? 태그의 끝. HTML이랑 똑같네. 아시겠죠? 구조가 ML 구조니까 태그로 뭔가 파일을 저장하고 속성도 집어넣고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똑같으시고 실제적으로는 이제 XML만 강의를 따로 해요. XML만. 근데 이걸 전부 다 하고 있으면 수료할 때까지 다 진도가 끝나지 않는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XML에 해당되는 것만 일주일 이상 강의를 해야 제대로 알 수 있고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이미 다 만들어진 거 쓰는 거라서 저희는 아시겠죠? 그냥 이해 그 태그가 뭘 의미한다라는 것에 이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웹 APP니까 웹 어플리케이션이죠. 웹 어플리케이션이니까 서버가 스타트될 때 사용되는 정보가 담겨져 있는 XML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됐죠? 서버가 스타트될 때, 서버가 시작할 때 사용되는 정보가 담겨져 있는 XML이다. 되셨나요? 네, 쓰시고요. 탭키 한번 누르고요. 이제 꺽쇠 표시 이제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여기 태그들이 이렇게 막 보이세요. 이런 태그들이 선언되어 있는 파일이 여기 로케이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이게 선언이 쫙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쭉 되어 있어요. 되게 많죠. 몇 개의 태그들을 사용할 수 있는 태그들을 이미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외에 딴 거 쓰면 경고 나고 경고가 나면 실행되는데 문제가 생긴다. 아시겠죠? 잘 보시면서 있는 것만 사용하시게 돼요. 있는 것만. 그 중에 저희가 위에다가 붙이고 아래다가 붙이고 이런 거를 해보자. 그게 이제 JSP 어쩌고저쩌고 되는 걸 보셔야 되는데 JSP config라는 게 있네요. 설정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해서 뭔가 쓴다. 지금 제가 잘하고 있는 건지 한번 다시 보여야 되겠네요. 예, 쓰신다라는 걸 볼 수가 있으시고요. 그래서 태그는 JSP config 맞습니다. JSP config를 이용해서 쓰겠다. 예, 제 기억력이 아직까지는 녹슬지 않았네요. 딴 거 JSP로 되는 거 이거 한 개밖에 없어요. 되겠죠? 그래서 엔터 치시면 이제 이건 뭐예요? JSP 설정이라는 뜻이죠. JSP 설정. 설정에 해당되는 것을 쓰겠다 이런 얘기고요. 요 사이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컨트롤 스페이스바 쓰시면 URL 패턴 JSP 프로퍼티 그룹 프로퍼티 그룹이 나오네요. 이게 그 프로퍼티에 해당되는 것을 분류해서 그룹이고요. 태그 라이브러리는 그 다른 태그를 사용할 때 쓰는 거라서 이제 JSP 프로퍼티 속성값으로 지정되는 그룹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한 개 선언하시고요. 요 사이에다가 이제 빨간 줄 나는데 빨간 줄 난 이유에 대해서 마우스를 갖다 대면 얘가 얘기를 하고 있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이런 걸 쓰셔야 합니다. 여기 엘리먼트, 뭐 디스크립트, 뭐 디스플레이 네임, 아이콘, URL 패턴 이런 거 쓰셔야 됩니다. 그 중에 URL 패턴 이런 게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세요. 그러면은 URL 여기 보이세요. URL 제가 안 치고 여기는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서 해결한 것은 여기 위에 선언되어 있는 게 제대로 돼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돼 있으면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봐야 나오지 않습니다. URL 패턴에서 치시고요. 여기다가 별표 .jsp JSP라고 얘가 URL을 집어넣으면 이런 얘기예요. 자, JSP라고 URL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를 결정하시는데요. 이 패턴이 뭐뭐.jsp 슬래시 보드 슬래시 리스트.jsp 그러면 JSP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되시겠죠? 결정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JSP 자체가 이제 쪽 JSP로 사용되는 경우는 이제 그 위아래 메뉴가 붙지 말아야 될 경우는 이제 따르게 조치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저희가 쓰는 방법이 이걸 쓸 게 아니라서 그다지 이제 실습을 위한 서버 설정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되시겠죠? 이렇게 자동으로 붙는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시겠죠? 그냥 수동으로 우리가 그 뭐 리스트.jsp 위에다가 뭐 이렇게 인크루드 해가지고 쓰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붙일 수 있어요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작성하는 거예요. 되셨죠? 네, 쓰시고요. 또 이제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여기 되게 많네요. 되게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앞에다 붙이는 거 인크루드 프리로드가 앞에다 붙이는 겁니다. 인크루드 프리니까 앞에다가 포함시키는 프리 앞에 인크루드 시키는 이게 프리로드입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인크루드 프리로드 쓰시면 뭘 붙일 거냐 이렇게 쓰시는데 저희가 슬래시 치시고요. 메인이라고 하게 만들었고요. 슬래시 여기다가 이제 JSP F를 써라. 얘를 JSP를 써버리면 얘가 JSP가 붙으면서 얘 자체도 JSP니까 요걸 또 적용을 받아서 또 붙고 해서 무한 붙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F를 쓰는 거예요. JSP F라는 파일을 써서 아시겠죠? JSP를 보여줄 때는 이렇게 JSP F를 써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죠. 되셨나요? 네, 쓰십니다. 그러면 이제 JSP-F에다가 메뉴 같은 거 집어넣어야 되죠. header.jspf 집어넣으시고요. 헤더입니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이제 링크를 걸어서 사용하는 메뉴를 쓰시는 거예요. 자, 앵커 태그 패턴은 다 동일하신데 앵커 태그에 뭐 HTML도 이렇게 써주는 게 좋아요. 그 맨 위에 그냥 인클루드해서 HTML 밖에 위에다가 붙기 때문에 HTML을 전부 다 완성해서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F라도 자, 앵커 태그 href 쓰시고요. 이제 이꼬를 쓰시고요. 이제 슬래시 메인에 뭐 index.jsp 또 main.jsp 지금 저희가 메인에
안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했을 때 index.jsp 뭐 이런 걸 하자.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그 main.jsp보다는 자동으로 만드는 index.jsp로 갈게요. index.jsp로 가자. 뭐 이렇게 사용할게요. 아시겠죠? 앵커 들어가시고 버튼을 만드는데 버튼. 자, 버튼 태그를 만듭니다. 버튼 태그를 만들어 주시고, 됐죠? 만들어 주시고 여기다가 홈이라고 쓰는 거죠. 홈 이렇게 씁니다. 홈이라고 써주세요. 저장합니다. 그 웹.xml에 서버가 실행될 때 JSP에 대한 설정을 하는 게 JSP 대시 config 태그입니다. 태그고요. 여기에 이제 프로퍼티 그룹이라고 해서 이제 여기에 그 저장 값을 뭔가 저장을 하는데 변수를 만들고 세터게터에 의해서 얘 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는 변수 값을 집어넣는 게 프로퍼티입니다. 아시겠죠? 프로퍼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중에 URL 패턴이 있어요. URL 패턴. 별표.jsp니까 앞에 뭐가 나오든지 간에 뒤에 JSP로 끝나면 이런 얘기예요. 제가 URL이 사용되는 URL이 그 앞에 것과 상관없이 뒤에 .jsp로 끝나면 이런 얘기예요. .jsp로 끝나는 URL이 있으면 끝나는 URL에 적용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얘를 또 그 include 하려는데 include를 JSP로 하면 JSP로 끝나는 얘도 JSP로 끝나네. 그러면서 무한 반복됩니다. 아시죠? 그래서 얘는 다른 걸로 include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용되는 게 JSP F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써셔서 사용하시는 거고요. include 포함시키자. prelude pre가 앞에다가 그 포함시키는 include 합성어입니다. prelude 되셨나요? 함성에 해당되는 거고요. 거기다가 쓰셔서 사용하는데 메인 밑에 뭐 header.jsp를 JSP F를 집어넣자. JSP F에다가 이제 메뉴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header.jsp F 이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홈이라는 메뉴를 만들고 클릭하면 여기 메인에 index.jsp로 가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되시겠죠? 그리고 메인을 만든 거를 이제 복사부처럼 계속 저희가 3개 만들어 놨어요. 3개. 한 개는 한 개 만든 거는 이제 게시판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공지사항 먼저 쓸게요. 노티스. 공지사항 맨 처음에 뭐죠? list.jsp. 절대 주소를 쓴 거예요. 노티스에 list.jsp로 가라. 이게 이제 공지사항이니까 여기다 공지사항이라고 써놓는 거죠. 공지사항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 게시판 쓰겠습니다. 이미지 또는 갤러리 이렇게 사용하시고요. 얘도 이제 이미지 밑에 이미지 폴더 밑에 list.jsp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 그래서 list.jsp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되셨나요? 네,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홈이라고 되어 있는 거 대신에 저희가 마지막 게시판입니다. 일반 게시판. 네, 일반 게시판이니까 뭐 그냥 게시판 쓰겠습니다. 게시판 이렇게 쓰시고 그 얘도 list.jsp인데 이미지 밑, 보드 밑에 list.jsp다 이렇게 써놓는 거죠. 이렇게 해서 메뉴를 만들어요. 메뉴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처음에 여기 메인으로 들어오면 그 메인으로 들어왔을 경우에 맨 처음에는 이제 그 로그인이 된 상태일까요? 아닐까요? 로그인이 안 된 상태죠. 아시겠죠? 안 된 상태. 되셨나요? 로그인이 안 된 상태이다. 그러면 이제 그 세션 정보를 받아가지고 이제 세션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뭔가 처리를 해줘야 되죠. 이해되시겠죠? 처리를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그냥 이제 저희가 로그인 쪽으로 가도록 이제 그 만들고 로그인, 로그아웃 쓰는 것들 전부 다 만들게요. 로그인, 로그아웃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회원정보 수정 뭐 이런 거를 이제 저희가 집어넣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맨 처음에 그 게시판이 있는데 로그인, 로그아웃만 만들어 드릴게요. 로그인 한 개는 로그인이고요. 한 개는 로그아웃입니다. 그 로그인이 되어 있으면 로그아웃이 나와야 되고요. 로그아웃이 된 상태면 로그인이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얘네들이 어디서 있는 놈이냐면 로그인은 멤버입니다. 멤버 밑에 로그인 폼.jsp죠. 로그인 폼.jsp 이고요. 그 다음에 로그아웃은 멤버 밑에 로그아웃.jsp입니다. 로그아웃.jsp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로그인과 로그아웃을 같이 나오도록 일단 시켜놨어요. 이해되시겠죠? 네, 이렇게 메인 메뉴를 짜놨습니다. 자, 이게 완전히 적용시키려면 리스타트보다는 그냥 스톱해가지고 세우세요. 스톱해서 세우시고요.
서버를 완전히 세웁니다. 세우시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를 한번 해보세요. 스타트를 하세요. 그럼 웹.xml이 적용이 되거든요. 이렇게 적용이 돼서 사용이 되고요. 그럼 저희가 이제 보드 여기 인덱스에서 여기 뭐라고 썼는데 저희가 이제 공지사항 한번 볼까요? 공지사항 리스트에서 새로 고침을 한번 하시면요. 멀쩡 이런 클린 한번 시켜야 되겠네요. 클린하고 서버 설정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멀쩡입니다. 예, 일단 이크립스 다 닫았고요. 여기 리스트는 제대로 되는데 제가 설정해 놓은 게 이제 제대로 안 됐어요. 생각했던 것처럼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콘솔 다 지우고요. 서버를 일단 스톱 시키시고요. 스톱 시켰습니다. 스톱 시키고요. 서버가 제대로 안 돼서 클린을 한번 시킬게요. 클린 한번 시켜서 클래스를 따로 다시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클린을 시켰고요. 클린을 시켰으면 서버를 다시 더블 클릭해서 설정을 보셔야 돼요. 패스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되는지. 지금 이제 포트는 잘 안 바뀌어요. 포트 번호는 잘 안 바뀌는데 그 모듈스의 패스가 자꾸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패스 부분이. 그래서 이렇게 돼 있나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이렇게 현재 돼 있습니다. 제 거는 돼 있으시고요. 다시 저희가 브라우저를 다 닫겠습니다. 닫으시고 브라우저에 해당되는 것을 여시고요. 게시판 한번 가볼까요? 게시판 로컬호스트 슬래시 게시판이니까 보드 슬래시 list.jsp 엔터 쳐가지고 이제 쳐보시는 거죠. 쳐서 이제 기다려 보는 거예요. 사이트 연결할 수 없대요. 제가 스타트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스타트 안 했네요. 스톱돼 있죠? 예, 스타트 다시 하고 됐습니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새로 고침을 리스트 게시판 리스트 나왔는데 안 붙었어요. JSP가 이루 JSP 프리로드를 붙여놨는데 안 붙었어요. 그 웹.xml을 다시 만들었거나 설정이 바뀐 경우에 이게 적용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서버에서 얘를 스타트 시키고 심지어는 이제 애드 리무브 시켜서 애드 리무브 프로젝트를 뺐다가 다시 끼면서 여기다 이제 처리를 해주시고 다시 스타트 시키고 설정도 바꿔주시고 더블 클릭해서 여기 이제 모듈스 이 패스 부분을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스타트해서 하면 적용이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적용을 시키시면 되시고요. 지금은 이제 적용이 이렇게 되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어야 되고 이제 이렇게 아까는 이제 잘 안 돼가지고 게시판 부분만 잘 되나 보기 위해서 슬래시 보드 슬래시 list.jsp 요걸 이제 적용해라 패턴에다 여기다 집어넣은 거죠. 그렇게 해서 돌리면 게시판만 됩니다. 게시판만 이해되시겠죠? 게시판만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별표점 슬래시로 바꿔주셔야 돼요. 지금처럼 저희가 웹.xml에서 이렇게 패턴을 별표점 JSP 슬래시가 아니라 별표점 JSP로 바꿔서 이제 JSP가 있으면 앞뒤로 붙여라 이렇게 쓰는 거죠. 되셨나요? 이렇게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다 붙이는 거 어떻게 하지? 뒤에다 붙이는 거는 이제 거기다가 엔터 치시고 컨트롤 스페이스로 눌러보세요. 눌러보시면 인크루드 포함시키는데 코다가 있어요. 여기에 프리로드는 앞에 붙인 거니까 코다는 뒤에다 붙이는 겁니다. 뒤에다가 여기 보시면 이제 뭐라고 돼 있는데요. 인크루드 코다 써주시면서 인크루드 디렉티브처럼 되어 있는 오토매티컬리 자동으로 되는데 뭐 주어진 패스 될 거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페이지 그룹의 엔드 뒤에입니다. 끝에 아시겠죠? 각 JSP의 끝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코다입니다. 인크루드 코다. 그래서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고 인크루드 코다를 더블 클릭하시고요. 태그를 추가시켜 주세요. 슬래시 메인 밑에 보시면요. 이제 부터 슬래시 부터.jspf를 붙여라. 되시겠죠? 이렇게 쓰시고요. 얘를 이제 썼다고 해서 이제 그 적용이 잘 되면 되는데 한번 새로 고침 해볼게요. 새로 고침하면 여기 안 붙죠. 안 붙는 이유는 이제 서버가 스타트 될 때 얘를 읽어오는데 스타트를 안 했죠. 그냥 중간에 저장만 했어요. 아시겠죠? 해놓고 그래서 서버를 다시 먼저 그냥 리스타트 해볼게요. 리스타트 하셔가지고 리스타트 시켰습니다. 시켜서 이제 사용하고 있고요. 네. 자, 리스타트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 고침 한번 해보는 거예요. 새로 고침 해봤더니 예, 짜잔 안 나왔네요. 아시겠죠? 이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스톱을 시키는 거죠. 서버에서
원래는 이게 그냥 스톱 시켰다가 이제 그 리스타트 시켜라. 이 리스타트 하면요, 이 아주 깊은 곳에 있는 서버 설정된 데이터를 끌고 오는 작업은 하지 않아요. 단지 이제 서버만 다시 리스타트를 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그 적용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스타트를 시킵니다. 스타트를 시켜서 작업을 합니다. 그 스톱을 완전히 시켰다가 스타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는 거죠. 새로 고침 해보시면 안 나왔어요. 이런 이게 게시판도 안 나오고 이미지도 안 나오고 공지사항도 안 나오고 뭐가 안 나오는지 아시죠? 제가 메인에 footer.jspf가 있는지 footer.jspf 여기 있죠? 이게 이제 메인 부분에 footer.jspf고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게 회사명, 주소, 연락처. 네임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울게요. 네임 변수가 없죠. 얘네들은 네임 변수가 없습니다. 지우셔야 되고요. 저장합니다. 이게 있어서 오류 나가지고 안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저장하고 다시 리스타트로 이제 스톱 시켰다가 그 스타트 시키는 걸로 한번 적용을 시켜보려고 할게요. 그 변수 네임이 없어요. 현재 네임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스타트 시켰습니다. 자, 시켰고요. 그 다음에 새로 고침 게시판이나 이런 걸 눌러봤을 때 드라이브 확인했고 넣었을 때 브라우저 어디였냐? 안 나왔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서버스에서 똑같이 스톱 시키고 뺐다가 저장은 했고요. add and remove를 이용해서 빼겠습니다. 오케이. 여기다가 여기다 이제 클린 한번 시켜주시고요. 끼겠습니다. add and remove를 해서 추가 피니시 하시고요. 더블 클릭해서 설정 바꾼다. 패스 부분이 특별히 이제 바뀌어 있죠. 뺐다 끼면 이렇게 패스가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에디트 눌러주시고요. 슬래시로 바꿔주세요. 슬래시 바꿔주시고 오케이 누릅니다. 저장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서버를 스타트하는 거죠. 스타트합니다. 스타트 되셨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새로 고침을 하시면 뒤게 나와 있는데 안 나와요. 이런 나옵니다 라고 해라 했더니 안 나오네요. 이런 제가 설정을 여러 가지 해봤는데 지금 요거 지금 div 특성 때문에 이렇게 div를 썼잖아요. 태그를. 그 div가 지금 이제 여기 지금 바로 자동으로 붙이자의 특성 때문에 이게 지금 문제가 된 거예요. 문제가 돼가지고 속성을 한 개 더 집어넣었어요. 뭘 집어넣냐면 클리어버스라고 집어넣었어요. 클리어버스. 그 다음에 헤이트를 지우겠습니다. 높이. 그 높이는 지정을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냥 클리어버스 정도만 일단 해보시면 잘 될 것 같긴 해요. 높이는 지정을 안 하셔도 이렇게 되실 것 같아요. 높이는. 그 다음에 여기 헤드 부분도 클리어버스만 한 다음에 집어넣겠습니다. 클리어버스를 안 쓰면은 이제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런 건데요. 새로 고치면서 됐죠 이제. 그 클리어버스를 안 쓰시면 데이터가 들어가다가 이 데이터 표시되다가 여기 빈자리가 있으면 빈자리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빈자리 쪽으로 아시겠죠?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지금 이제 요거 푸터 부분이 아마 이쪽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여기다가 이렇게 들어가 버린 것 같아요. 여긴 조금이죠. 여기 빈자리 많이 남았네. 이해되시겠죠? 빈자리가 많이 남았으니까 이쪽으로 들어가서 설정이 안 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그 저희가 설정하는 부분에서 이제 여기 클리어 보스라고 써주시면 양쪽이죠. 양쪽을 클리어 시킨다.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디자인할 때 저희가 원래 박스 처리가 되면 박스가 있고요. 박스가 있습니다. 여기 공간이 이만큼 비어 있어요. 아시겠죠?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박스를 한 개 더 이렇게 내두면 이쪽으로 가서 붙는 현상이 일어나요. 이렇게 비어 있는 쪽으로 아시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게 겹쳐서 보이게 돼서 이런 부분이 이제 안 보이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가 데이터가 표시가 이렇게 돼 있는데 데이터 표시한 거 끝으로 이렇게 양쪽이니까 오른쪽 왼쪽 이게 오른쪽 왼쪽과 오른쪽에 여기를 전부 다 클리어 시켜서 깨끗한 데다가 새로 이렇게 놓아주세요 라고 하는 게 클리어 버스예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걸 한번 설정을 해준 거죠. CSS로 설정을 해서 보여주게 만든 거예요.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를 하시면 저희가 이제 한 줄 단위로 만들어 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고침을 했더니 이렇게 잘 나오네요.
이렇게 해서 위에 쪽과 아래 쪽을 붙여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테스팅 하시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제 글쓰기 이제 다른 쪽 보시면 뭐 로그인 가도 위아래가 잘 붙게 되고요. 게시판도 위아래가 붙고 뭐 이미지 게시판도 보시면 이렇게 위아래가 붙고 클릭해서 글보기로 쪽으로 들어가도 위아래가 붙게 되고요. 바꾸기 부분은 여기 이 탭이 여기 그 JSP가 아니니까 그냥 이건 잘 되고요. 근데 이미지라는 게 선택하고 여기 선택한 다음에 바꾸기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바꾸기가 잘 되죠. 그러니까 이제 잘 들어 만들어서 전체 레이아웃을 잡을 때 이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잡아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위, 아래. 여기 제일 간단한 방법이에요. 제일 간단한 방법 위에다 붙이거나 아래에 붙여서 사용할 때에 제일 간단하게 뭐 HTML 태그가 여기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소스 같은 거 보시면 HTML 태그 밖으로 이제 DIV가 이제 나왔죠. 여기 HTML 이렇게 있는데 밖으로 뭐 DIV가 나와서 이렇게 처리가 됐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구조상 HTML 구조상 나중에 이제 그 검색을 해서 사용하거나 이럴 때는 좀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게 좀 문제가 된다. 하지만 그 빨리 붙여서 사용할 때는 내가 지금 이렇게 이 붙여서 뭐 momo.jsp를 만들거나 이렇게 붙였을 때 이런 걸 빨리 붙여서 사용할 때는 그런 이런 것도 있어. 설정에 의해서 그냥 붙여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